전환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온 후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발건 때문에 오라고 경찰관이 이야기해서 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근데 변호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보니까 추가로 고발된 것까지, 즉 아직까지 저는 고소 고발에 대해 추가적인 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든요. 고소 고발이 되면 도대체 고발 내용이 뭔지, 고소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오늘 갔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것만 가지고 고소 고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전환길 뉴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한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럼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건 가지고 저희들 출석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준석 건 외에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90만 배를 중국 석유로 그리고 북한으로 간 것 아니냐에 대한 최수용 선생님과 함께 출연할 때 방송 내용이 또 고발된 것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앞서서 일주일 앞에 역시 최수용 공작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재명이 싱가포르 방문하러 갔는 것은 아마도 싱가포르에 숨겨둔 자금 160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160조를 뭐 관리하러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또다시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또 더불어민주당이 따로따로 또 고발했더라고요. 그것까지 이렇게 수사받는다고 또 5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일 첫날인데 경찰서에 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뉴스도 관련해서 전해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최수용 공작관이 출연하는데요. 여러분, 전환길 뉴스가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실에서 아마도 전환길 뉴스를 모니터하고 있을 겁니다. 경찰 수사관도 모니터하고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전환길 뉴스가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현재 방송 하나하나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실 이재명 보고 있나? 아마 치킨 시켜놓고 또 전환길 뉴스 보고 있을 것 같네. 오늘은 또 이재명 어떤 것에 대해서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사받으러 갔더니만은 조사받으러 갔더니 이런 하더라고요. 최수용 공작관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 할 거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즉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 이런 거 공작해가 말 그대로 보도하는 거 아니냐는데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도 이재명 꼴도 보기 싫고요, 대한민국 망하게 만든 이재명이 좋겠어요? 언급하기도 싫다고 이재명이요. 이준석 같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공공의 정치인에 사라지면 좋겠다. 이준석 같은 인간 제가 언급하고 싶겠어요? 지지율 1%도 안 나오는, 지금 개혁신당 지지율 1%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인간 대표를 제가 뭐하러 언급합니까? 하기도 싫다고요. 솔직히 저는 그러고 미리 최수용 공작관하고 어떤 주제 이야기 미리 다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수사관이 묻던데, 아마 수사관님 오늘 제가 그렇게 답변했죠? 말도 안 되는 얼거지로 이렇게 넣지 말라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최수용 쌤한테 이거는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제가 최수용 공작관이 연속해서 고발을 제가 전환뉴스 당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원래 이제 출연 안 하기로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또 최수용 공작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고자 했는 것도 아니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자 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또 눈치 보고 해야 되느냐, 이건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던데, 여러분 오늘 제가 수사 나름대로 받고 왔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서류 저한테 주셨나요? 관련된 것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예를 들어 김어준 뉴스가요, 아마 대통령실에서 모니터하고 있죠. 반박 불가죠. 첫 번째 제가 오늘요 수사받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해명 차원에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과 한 열흘 전에 김어준 뉴스에서 이런 걸 보도했죠. 이재명 대북 송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15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12개의 혐의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공소 내용을 아예 공소 취소
거래설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어준 뉴스에서 이재명 범죄 혐의에 대해서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동시에 발끈해서 김어준 뉴스에서 보도한 이재명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거래설은 허위 사실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취해진 조치가 뭐죠? 바로 그 방송에 나온 전 MBC 기자 출신이 그 공소 취소 거래설을 발설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고소 고발 진행하고, 김어준 뉴스는 단 하나라도 고소 고발이나 수사하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모든 국민들께 밝혀야죠.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해봐. 있냐, 없냐? 없잖아. 너희들 쫄았잖아. 쫄았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김어준 뉴스 손 못 대잖아. 맞나, 안 맞냐? 그래 놓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학 뉴스는 가짜 뉴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언론인으로서, 아니 이재명이가 싱가포르 방문하러 갔어. 마땅한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 싱가포르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 뭐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최수영 공작권이 나와서 이런 혹시라도 그랬을지 모른다라고 했고, 저는 그날 분명히 깜짝 놀라면서 160조 원을 뭐 싱가포르에 숨겨두고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전학 뉴스는 보면 선을 그었습니다. 3번씩이나. 그거는 최수영 공작권의 입장인데 전학 뉴스와는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그렇게 분명히 3번이나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의원이 뭐 경기도 도지사 나가려고 자기 지지자 결집을 위한 의도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자, 뭐라 했습니까? 최수용 공작관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환길 뉴스에다가 바로 저희들을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했죠. 맞습니까? 왜 김어준 뉴스는 김어준 뉴스에 대해서는 틀 것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왜 전환길 뉴스만 공격합니까? 김어준 뉴스는 두렵고 전환길 뉴스는 만만합니까? 법은 이렇게 적용되는군요. 대통령실 반박해 보십시오. 법은 김어준 뉴스는 봐주고 전환길 뉴스는 문 닫게 하라, 이런 취지인가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사실 낱낱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전환길 뉴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실 그대로 보도합니다. 수많은 좌파 언론들이 비상기업은 내란이라는 있지도 않은 내란을 끊임없이 선동, 가짜 뉴스 내보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은 그들에 대해서 고소고발했습니까? 당신들하고 똑같은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입니까? 이재명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근거대에 보십시오. 왜 국민들을 가짜 선동합니까? 비상기업이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입니까? 근거 가져와 보십시오. 지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지난 2월 19일 날 무기징역 선고했다고요? 따라서 내란 맞다고요? 내란 우두머리가 맞다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간첩이죠. 이재명 대부 송금했잖아요. 100억 원. 당시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부지사였던 이화영이 시켜서 상방을 통해 대납하게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다 100억 갖다 주면 간첩이잖아요. 이적죄잖아요. 하지만 제가 또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간첩이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3심에서 확정 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을 간첩이나 이적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저울 위에 달아본다면, 똑같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1심밖에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란 우두머리다, 내란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실 답변해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다, 사형에 처하라고 했지만 그 언론들 한 번이라도 제재 가한 적 있습니까? MBC 뉴스,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프레시안 신문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허위 조작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고소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왜 그들은 가만둡니까? 가짜 뉴스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것은 아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 아닙니까? 그렇게 가짜 뉴스를 1년 내내 수천 번, 수만 번 내보내도 단 한 번이라도 제재를 가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친한길 뉴스는 왜 공격합니까? 왜 고소고발합니까? 협박 아닙니까? 언론 탄압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이재명 공화국이 전체주의고 독재주의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정당하게 합법적인 법치주의 안에서 전환길 뉴스는 인터넷 언론사이고 역시 유튜브에 구글 코리아의 규정 지키면서 지금까지 전환 뉴스를 1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합법적인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가장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법적 제재를 가야 된다. 어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청래가 직접 나서서 한준호 한병도 원내대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일개 국민을 대상으로 일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수사하라 법적 제재를 가라 이런 말 하면은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독재 아닙니까? 깡패 국가 아닙니까? 깡패 국가. 반박해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 치하의 현실입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대통령실 아마 지금 치킨 먹으면서 이 방송을 또 모니터하고 있을 건데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마찬가지 아마 전환길 뉴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제 멘트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라도 실수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터집 잡았어 꼬투리 잡았어 법적 제재를 가용할 것인데 지금 제가 11분 정도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허위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동작 경찰서에 갔는 이유는 크게 첫 번째 저는 이준석 고발건 때문에 오라고 경찰관이 이야기해서 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근데 변호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보니까 추가로 고발된 것까지 즉 아직까지 저는 고소 고발에 대해 추가적인 거 정보 공개 청구를 하거든요. 고소 고발이 되면 도대체 고발 내용이 뭔지 고소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도 못한 상태에서 오늘 갔는데 첫 번째는 이준석 것만 가지고 고소 고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전환길 뉴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고소 고발한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출석하기 하면서 동작 경찰서에서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든든했고 또 기자분들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이 보도하러 취재하러 오셨던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또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오전 10시 잠시 뒤에 경찰에 소환이 됩니다. 전환기 씨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4월 1일 날 동작경찰서에 내일 또 출석해야 됩니다. 응원 오실 분 응원해 주십시오. 이준석 하버드대 관련 고발건 외에도 이재명이가 전에 고발한 거에 대해서 3차 소환대가 추가 조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속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환길이가 구속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구속되면 방송 안 하고 속 편하죠. 그죠? 예. 나라야 의대든 말든 감옥 가서 가마트 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요 경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신을 응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산업통상부는요 어제 울산 석유 90만 배럴을 북한에 보내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퍼뜨린 전환기 씨를 고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이어서 보고 오시죠. 일부 유튜브, SNS에서 최근 석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이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전혀 우리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인터넷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갔다는 것을 정확히 제가 사실관계 확인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재명과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정 보도해달라라고 해야 되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뭐라 했으면 신속 수사하라고요? 이게 범죄입니까? 네, 정정 보도를 요청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송 변호사님, 지금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에 유입됐다라는 내용을 방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제가 전한길 씨의 주장에 동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고 네. 전한길 씨처럼 부정선거론 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분이 공론장에서 스피커로 취급받는 것은 저는 매우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과거 2008년에 그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코스피가 500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큰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주장했다가 구속까지 되었던 미네르바라고 하는 경제 네티즌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요. 결국에는 그런 헌재 결정의 취지가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그 명예훼손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그 처벌의 범위는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지금 이 북한으로 석유 90만 배럴이 갔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혹은 어떤 위계 공무집행방해 또는 석유공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의율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처벌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팩트체크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엄중한 시기에 석유공사가 원유 구매권을 잘못 행사해서 90만 배럴이라고 하는 소중한 원유를 도입할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이나 석유공사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뒤따라지 않는다면 사실 국민들께서 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적인 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공론장에서 사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산업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예훼손 고소를 한 거거든요. 전한길 씨는 과거에도 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론장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굉장히 많이 유포한 전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함께 이번 형사 고소 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그런 심리를 한번 따져봐야 될, 절차를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후에 이것이 송치, 그다음에 기소, 그다음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지는 뭐 그 추후에 따져볼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지금 비상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하는 많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문을 가지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일벌백계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한길 씨에 대한 각종 그런 형사 고발 조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앞서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 석유공사가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도 아마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에서도요, 사실 확인 제대로 해서 맞는 말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